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볼 종목은요, 유니슨이라는 종목입니다. 태양이 아니라 풍력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는 화면이 좀 보일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그 뉴스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저희가 여기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뉴스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허브리핑이라든지 한정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재료라든지 또는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내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3 종목 저희가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텔레그램 채널 입장을 하신다면 요청을 하시면은 다 보내드릴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막바지까지 이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때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은 알겠어요. 가야 하는 길도 알겠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뭐 태양광 풍력 전기 의무 공급 비율이 현재 9%인데 이거를 2026년까지 25%로 상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개정 시행령은 발전소에 적용하는 RPS 비율을 매년 12%, 그 다음에 2023년은 14, 2024년은 17, 그리고 2025년은 20%, 그 다음에 26년에는 법정 상한인 25%로 상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 개정으로 RPS상 의무 공급 비율 상한 기존이 10에서 25%로 확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고 있고요. 뭐 한전산업 발전 자회사 6곳을 포함해서 발전 설비 규모가 500메가와트 이상인 공공 민간 그 발전사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력의 일정량 이상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공급을 못 해주면은 무슨 벌금이나 뭐 이런 규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다만 너무 서두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이번 정권에서 계속해서 좀 푸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풍력과 태양이라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는 RPS상 의무 공급 비율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을 정해주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연도별 의무 비율을 상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좀 급작스럽게 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결국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의무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실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에 맞춰서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이라든지 풍력이 좋은 거는 알겠어요. 좋은 거는 알겠는데 여기가 너무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해요? 하루 종일 구름만 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확보를 못한다라고 하면 블랙아웃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뭐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죠. 최근에 북유럽이라든지 영국 쪽에서 우리가 풍력으로 또는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으로 전체 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럽 국가에서 보여줬던 블랙아웃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친듯이 올라가는 전기료 이런 거를 다 봤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뭐 여러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원전을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전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이거랑 오직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지금 뉘앙스가 조금 살짝 다르거든요. 뭐 태양광 산업만 해도요 결국은 그 태양광을 차지하는 땅이 중요한 건데 이거를 뭐 한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그 땅을 사겠죠? 누가 뭐
사적인 토지를 누가 정부한테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좀 기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들어가는 뭐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땅값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은 또 올라갈 겁니다. 뭐 다른 기업이 사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땅값도 올라갈 거고 결국 부동산 문제로 이어질 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못 잡아서 이 정도가 났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냥 산에다가 설치한다 그러면은 뭐 신환경을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태양광을 설치한다? 이것도 살짝 애매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분다라고 했을 때는 돌아가지 않을 거고 이게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많이 돌아간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라고 했을 때에는 풍력을 멈춰버려서 에너지 조절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과할 때는 저장을 못하고 부족할 때는 말 그대로 블랙아웃이 나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날씨를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과하게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풍력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작년만 해도요. 너무 과잉 생산이 되면서 전력이 과잉 생산이 되면서 중간에 정지를 했던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일단 뭐 우리나라 뭐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이 저장 장치를 또 어디다가 합니까? 땅 위에다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로 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비용을 합치더라도 나중에 우리나라가 대비를 못했을 때 유럽과 미국에서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탄소세라는 부분을 때려 매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기업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투자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부분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탄소세 영국 같은 경우는 1톤당 나오는 세금이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 1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거를 계산을 해야지 1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나오는 탄소 그거를 계산을 해서 차에다가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탄소를 지금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거기서 나오는 탄소가 있어. 그러면 그 탄소를 갖고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탄소세를 매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1톤에 5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현재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계산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그때 GDP의 2% 4조 원 이상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그냥 갖다 바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작은 영역 안에서 좀 기술을 발달을 시켜갖고 작은 영역 안에서 작은 판넬 안에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슨이 개발하고 있는 게 뭡니까? 10메가와트급 풍력이겠죠. 풍력 터빈입니다. 그동안에 2.5메가와트급 또는 뭐 4메가와트급 이런 것들 여기저기 박는 것보다 차라리 10메가와트급 하나 박는 게 4메가와트급의 2.5배, 2.5메가와트급의 4배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거고 땅덩어리도 적으니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내년에서 내후년이면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밀린 건 맞아요. 풍력 좋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갔다가 그렇다라고 해서 만약에 재료가 소멸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밀려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밀리고 있잖아요. 그 말뜻은 뭐예요? 재료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노출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밀린 것도 맞습니다. 작년 9월부터 계속 밀렸기 때문에 1년 이상을 기간적인 조정도 받았죠. 75,000원 거의 8,000원이죠. 8,000원부터 지금 3,0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도 충분히 받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 태양,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아이폰과 갤럭시 폰 이런 식으로 따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2021년 마지막 이벤트가 이번 주에 마감이 됩니다. 저희가 뭐 마지막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뭐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요거 다 챙겨 가시면은 충분히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